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무학입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소주 회사인데요. 만약 이 회사의 진짜 수익원이 소주가 아니라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소주 회사가 사실은 헤지펀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회사의 진짜 스토리는 술병이 아니라 재무제표 그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그 수수께끼의 바잠 중심에는 바로 소주 회사, 무학이 있습니다. 아마 좋은 데이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한때 저도수 수주 트렌드를 이끌면서 시장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던 바로 그 제품이죠. 경남 지역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강자였고요. 네, 한때는 자신의 영토에서 그야말로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왕국이 지금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무학의 힘은 이 자도주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 소주만 마신다는 일종의 룰 같은 건데요. 전국구 경쟁자들이 동남권 핵심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막아주는 정말 강력한 방어벽이었죠. 그런데 이 차트를 좀 보세요. 그 견고했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국구 강자인 하이트진로가 핵심 시장인 부산에서 이미 무학을 1위 자리에서 밀어냈어요. 이건 본업에 정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주력 사업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으니 이익도 당연히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소주를 팔아서 번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은 돈, 순이익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 엄청난 차이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본업인 소주 사업이 정체되니까 무학이 막대한 현금을 ELS 같은 금융상총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한 해 농사가 소주 판매량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성과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아주 기이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 비유가 지금 무학의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분명 소주를 만드는 회사인데 재무 성과만 보면 무슨 자산운용사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변동성은 분명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자들의 눈에는 바로 이 지점이 엄청난 기회로 보일 수 있어요. 그 근거는 바로 이 숫자들에 있습니다. 먼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42배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여대 지금 당장 무학이라는 회사를 전부 해체해서 자산을 다 팔면 현재 주가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높은 배당 수익률 좀 보세요. 5.77%라는 건요. 요즘 은행 예금 금리를 생각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만으로도 꽤 매력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경쟁사들이랑 비교해보면 무학의 가치가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자산 가치나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숫자가 저렴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너 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해외 시장 개척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을 이끌 잠재적인 한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제 동전의 다른 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상당한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인 소주 사업이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무리하게 공장을 확장했다가 지금까지도 그 재무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순이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주던 그 금융투자가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업에서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삼켜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자 시한폭탄인 셈이죠.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아주 냉혹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업도 안 좋은데 투자까지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가능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양쪽 측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충돌로 귀결됩니다. 한쪽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자산 가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점점 악화되는 주력 사업과 예측 불가능한 금융 투자라는 위험이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보고서는 섣부른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가치와 명백한 리스크를 모두 인정하면서 분할 매수라는 아주 신중한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천천히 모아가라는 거죠. 전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학은 단순히 값싼 소주 한 병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보석처럼 깊이 저평가된 자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안정적인 소주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지 아니면 변동성 큰 금융 투자 회사에 베팅하고 싶은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